친구야 나는 너를 사랑해 사랑해 너와 함께 있으면 행복해 행복해 언제나 항상 함께하는 친구 나는 내가 너무 좋아 때로는 다투어도 때로는 돌아져도 우리는 친한 친구지 때로는 미워하고 때로는 서운해도 우리는 좋은 친구 랄랄라 친구야 나는 너를 사랑해 사랑해 너와 함께 있으면 행복해 행복해 언제나 항상 함께하는 친구 나는 내가 너무 좋아 나는 내가 참 좋아 안녕하세요. 여기는 성도 FM 92.7MHz 박신자의 음악 편지입니다. 친구야 나는 너를 사랑해 사랑해 너와 함께 있으면 행복해 행복해 언제나 항상 함께하는 친구 나는 내가 너무 좋아 때로는 다투어도 때로는 돌아져도 우리는 친한 친구지 때로는 미워하고 때로는 서운해도 우리는 좋은 친구 랄랄라 친구야 나는 너를 사랑해 사랑해 너와 함께 있으면 행복해 행복해 언제나 항상 함께하는 친구 나는 내가 너무 좋아 나는 내가 참 좋아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안 되는 일 없잖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모두 잘 될 거예요. 처음부터 천천히 다시 한번 해봐요. 포기하지 말아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파이팅! 걱정하지 말아요. 안 되는 일 없잖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모두 잘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안 되는 일 없잖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모두 잘 될 거예요. 처음부터 천천히 다시 한번 해봐요. 포기하지 말아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파이팅! 걱정하지 말아요. 안 되는 일 없잖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모두 잘 될 거예요. 아이, 어떻게 동화를 연속적으로 들어본 날입니다. 제가 오늘 방송할 주제는 책과 함께하는 그런 주간이 되었는데요. 제가 들고 온 책이 오늘 어린 왕자를 들고 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곡을 동화로 연속적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어린 왕자라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책을 읽어보신 분이 더 많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아닙니까? 근데 저희 3월 달에 도서관 독서회에서 이 책을 읽고 나눔을 했었어요. 그래서 봄이기도 하고 또
특히나 사계절 중에 봄은 마음조차 조금 여리게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추천을 받고 나눔을 했는 책을 오늘 제가 한번 또 새삼스럽게 우리 청취자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들고 왔습니다. 어린 왕자라는 책을 지은 분은 작가가 생택쥐, 보통은 벨이라고 하는데 여기 제가 가지고 온 책은 생택쥐 페리라고 적혀 있습니다. 1900년도에 태어나서 1944년도에 돌아가신 프랑스 리옹 지방 출생이라고 합니다. 공적으로는 비행기 작가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책을 쓰기 전에 공군에 입대해서 비행기 조종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편 비행사로 북아프리카를 많이 비행했던가 봐요. 그래서 이분이 썼던 책 제목이 남방 우편기, 야간 여행, 인간의 대지 등 이런 작가 체험에서 우러나온 작품이 많다고 합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정찰 업무에 종사하다가 1940년도에 미국으로 망명을 했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린 왕자를 완성을 했고요. 아쉽게도 어린 왕자를 펴내고 난 다음 해에 1944년도에 마지막 출격 비행을 떠났다가 영영 돌아오지 못한 그런 참 미스테리 작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추측하기는 지중해에서 독일군의 정찰기에서 격추되었을지 않나라고 이렇게 추측하는 그런 작가입니다. 어린 왕자, 그 책을 읽기 시작하는 아이들에게도 인기가 있지만 어른들에게도 한번 잡으면은 의미가 많이 남아 있고 여운이 오랫동안 유지되는 그런 어른의 동화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다는 읽어드리지 못하고 편편 요약해서 제가 어린 왕자를 소개해드리는 날로 잡았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곡들은 친구야 아니죠. 그냥 친구. 방탄소년단이 친구란 노래를 한번 불러주셨네요. 그래서 영속으로 친구, 방탄소년단 그리고 안재욱이 부린 친구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1, 2, 3, 4 유난히도 반짝였던 서울 처음 보는 또 다른 세상 땀을 잔뜩 벤치만 난 넌 뭔가 이상했었던 난 다 됐어 너 변했어 우리 대화는 숙제 같았지 하루는 바빠 하루는 뺐어 I just wanna understand Hello my alien 우리 서로 mystery 그래서 더 특별한 걸까 언젠가 이 함성 멎을 때 Hey 내 옆에 함께 있어 영원히 계속 이곳에 stay Hey 이 작은 새끼 손가락처럼 내릴 뻔한 여름과 충혈보다 오래 수많은 약속과 추억들보다 오래 우리 교복 차림이 기억나 우리 추억 한편한편 영화 만들 사가는 코미디 영화 하게 벗을 재우섭게 깨들 이젠 한끗 잡은 나가 한결같아 그때의 우리들 지만 오늘 내 방의 드림캐쳐 7년간의 history 그래서 더 특별한 걸까 언젠가 이 함성 멎을 때 Hey 내 옆에 함께 있어 영원히 계속 이곳에 stay Hey 이 작은 새끼 손가락처럼 내릴 뻔한 여름과 충혈보다 오래 수많은 약속과 추억들보다 오래
쓸쓸해 힘든 날 턱없이 전화해 말없이 울어도 오래 들어주던 너 늘 곁에 있으니 모르고 지냈어. 고맙고 미안한 마음들. 사랑이 날 떠날 땐 내 어깨를 두드리며 보낼 줄 알아야 시작도 안다고. 얘기하지 않아도 가끔 서운해도 못 믿을 이 세상 너와 난 있잖니. 겁없이 달래고 철없이 좋았던 그 시절 그래도 함께여서 좋았어. 시간은 흐르고 모든 게 변해도 그대로 있어준 친구여. 세상에 꺾일 때면 술 한잔 기울이며 이제 곧 우리의 날들이 온다고. 너와 마주 앉아서 두 손을 맞잡으면 두려운 세상도 내 발 아래 있잖니. 세상에 꺾일 때면 술 한잔 기울이며 이제 곧 우리의 날들이 온다고. 너와 마주 앉아서 두 손을 맞잡으면 두려운 세상도 내 발 아래 있잖니. 눈빛만 보아도 널 알아. 어느 곳에 있어도 다른 삶을 살아도 언제나 나에게 위로가 돼준 너. 늘 푸른 나무처럼 항상 변하지 않을 널 얻은 이 세상 그걸로 충분해. 내 삶은 하나든 친구도 하나야. 이제 책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린 왕자의 제일 앞부분은 작가 자신이 6살 때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6살 때 그림을 그렸는데 보아뱀이 코끼리를 잡아먹은 모양을 그림을 그렸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게 무슨 그림일까요? 하고 보여주니까 모자다. 모자가 아니에요. 보아뱀이 코끼리를 잡아먹고 있는 삭히고 있는 모양이에요. 라고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는다라는 것을 이제 서두에 말머리로 주면서 어린이를 위한 동화를 쓴다는 것. 나는 지금 어른이지만 누구를 만날 것인지에 대한
배경을 이제 그려 올려두었어요. 자,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은 제일 먼저 내가 6살 때 일입니다. 나는 밀림에 대하여 재밌게 쓴 책을 읽었어요. 바로 모험 이야기라는 책이었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는 놀라운 그림을 보았습니다. 크다란 보아뱀 한 마리가 맹수를 꿀꺽 삼키는 그림이었어요. 위에 있는 그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책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보아뱀은 먹이를 씹지 않고 통째로 삼킵니다. 그리고는 먹이를 소화시키기 위해 꼼짝도 않고 6달 동안 쿨쿨 잠만 자지요. 그때 나는 밀림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게 되었는데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린 그림이지요. 바로 그게 보아뱀이 코끼리를 삼키고 있는 모양의 그림을 그렸다고 이렇게 맨 앞에 그림까지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작가가 조종사 일을 하다가 사막에 떨어지는 것을 또 첫 단락에 설명을 해줍니다. 두 번째, 나는 진실한 친구 하나 없이 늘 외롭게 지냈습니다. 6년 전 사라 사막에서 비행기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 말입니다. 비행기 엔진의 일부분이 고장난 거였습니다. 비행기 안에는 정비사도 손님도 없었기 때문에 난 혼자서 그 어려운 숙지를 해야만 했습니다. 모래 사막 한가운데 있는 나로서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겨우 일주일 동안 마실 물만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러다가 해뜰 무렵에 작고 이상한 목소리에 잠에서 깨었을 때 내가 얼마나 놀랐겠는지 상상해 보세요. 그 목소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양 한 마리만 끓여줘요. 뭐라고? 양 한 마리만 끓여달라고요. 나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눈을 비비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지요. 아주 이상하게 생긴 아이가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림이 실물보다 못한 내 잘못이 아니랍니다. 나는 6살 때 어른들 때문에 화가가 되려는 꿈을 포기했고 보아뱀의 겉모양과 속모양을 그려본 것 이외에는 전혀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으니까. 아무튼 나는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앞에 서 있는 아이를 자세히 바라다 보았습니다. 내가 보기에 아이는 길을 잃은 것 같지도 않았고 피곤하거나 괴로워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대체 넌 여기서 뭐하는 거니? 그러자 그는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하는 것처럼 아까와 같은 말을 되풀이합니다. 양 한 마리만 그려줘요. 이렇게 해서 이 비행기 조종사 주인공은 어느 날 사막에 떨어졌는데 일주일 동안 마실 물밖에 없는 상황에서 절망하고 있을 무렵에 어린 왕자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어린 왕자가 살던 곳은 속성 B612호라고 이름 붙여진 사실 크기가 집안제만한 정도의 크기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관계를 맺게 되는 사막에서 만난 어린 왕자와 관계를 맺게 되는 이야기의 서두를 한동안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 어떤 곳에서 왔니? 하고 물으니까 아기가 사는 굴뚝에 서면 별에는 연기가 나는 굴뚝, 자그마한 굴뚝이 3개나 있는데 날마다 굴뚝 청소하는 게 일이고 그곳에서 만난 어느 날 씨가 싹을 틔워서 꽃을 피운 것이 장미꽃이 한 송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지요. 자, 그렇게 해서 어린 왕자와 만난 이야기를 6단락까지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어린 왕자가 어떻게 지구에 왔을까요? 하고 연결되는 게 이제 그 다음 다시 연결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쉬어가는 페이지로 어린 왕자 노래랑 정은지의 하늘바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너의 말투 또 너의 표정 알 수 없잖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네 맘을 얻는 일,
네가 날 기르고 길들이면 우린 서로 떨어질 수 없을까? 둘도 없는 친구가 될 수 있었을까? 바람 같은 마음을 내게 머물게 하는 건 어렵다는 걸 나도 알면서 말하지 않고 널 기다려. 우리 농자가 내게 말했어. 사람이 사람의 맘을 얻는 일이라는 게 가장 어렵다고. 그렇다면 내게 다가와. 우리 농자가 내게 말했어. 지금은 슬프겠지만 우린 서로 떨어질 수 없게 된다고. 나와 함께 웃고 싶을 거라고. 요즘 네 얼굴 환한 웃음이 보이지가 않아. 예전엔 작은 것 하나하나에 미소 그렸잖아. 까만 하늘 위 펼쳐진 저 별들 세보며 어렵다는 걸 나도 알면서 말하지 않고 널 기다려. 어린 왕자가 내게 말했어. 사람이 사람의 맘을 얻는 일이라는 게 가장 어렵다고. 그렇다면 내게 다가와. 어린 왕자가 내게 말했어. 지금은 슬프겠지만 우린 서로 떨어질 수 없게 된다고. 나와 함께 웃고 싶을 거라고. 넌 나에게 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사람 되고, 난 너에게 둘도 없는 친구가 될 테니까. 장미꽃이 그토록 소중한 이유는 피우려 애쓴 간절함 때문이야. 우리 왕자가 내게 말했어. 사람이 사람의 맘을 얻는 일이라는 게 가장 어렵다고. 그렇다면 내게 다가와. 어린 왕자가 내게 말했어. 지금은 슬프겠지만 우린 서로 떨어질 수 없게 된다고. 나와 함께 웃고 싶을
밤이 겨우 닿는 곳에 익숙한 골목 뒤에 숨어 있다가 그대 오기만 기다린 그때가 자꾸만 떠올라 가장 큰 별이 보이는 이 동네 따뜻한 햇살 꽃이 피는 봄에 그댈 위로해요 그댈 사랑해요 그대만의 노래로 하늘바라기 하늘만 멍하니 네, 이제 책 본격적으로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중간쯤 가서 한 8단락쯤 가면은 8문단쯤 가면은 어린 왕자가 그 자기가 살던 별에서 길들여진 정을 주고받은 장미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같이 있을 때는 까탈스러운 그게 장미가 자기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꾸 생각이 나는 게 물을 주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어느 날 불쑥 이제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꽃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았어야 했어. 꽃들이 하는 말에는 절대로 귀를 기울이면 안 되는 법이야. 그냥 바라보고 향기를 맡기만 하면 돼. 꽃이 내 별을 향기로 뒤덮었어. 그런데도 나는 그것을 즐길 줄 모르고 있어. 발톱 이야기를 할 때도 눈살을 찌푸렸지만 실은 측은하게 여겼어야 옳았던 건데 어린 왕자는 계속해서 자기의 속마음을 말했습니다. 나는 그때 아무것도 이해할 줄 몰랐어. 그 꽃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판단했어야 옳았어. 그 꽃은 나에게 향기를 선사하고 내 마음을 환하게 해주었어. 결코 도망치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그 사소한 불평들은 꽃이 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란 걸 눈치챘어야 했어. 꽃들은 그처럼 모순된 존재거든. 하지만 난 너무 어려서 꽃을 사랑할 줄을 몰랐던 거야. 이렇게 하면서 떠나왔어. 계속 어린 왕자는 꽃을 그리워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주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살면서 우리들의 주어진 일상에서 만나는 가족, 그다음 주변의 이웃분들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 좋은 영향을 생각하기보다 한순간이라도 힘들게 했던 것을 더 오래 간직하고 있진 않나요? 사실 돌아보면은 저도 약간 그런 형의 사람이었는데 최근에는 빨리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왕자가 자기 별에 두고 온 장미를 계속 그리워하다가 그리고 끝내는 그 장미를 돌보기 위해서 떠나지요. 자, 또 노래 이어서 들려드립니다. 친구여. 조용필 목소리와 김장훈의 목소리로 연이어 들려드립니다. 하늘에서 잠자고 추억은 구름 따라 흐르고 친구여 모습은 어딜 갔나 그리운 친구여 옛 생각이 날 때마다
하늘에서 잠자고 추억은 구름 따라 흐르고 친구여 모습은 어딜 갔나 그리운 친구여 옛일 생각이 날 때마다 우리 잃어버린 정 찾아 친구여 꿈속에서 만날까 조용히 눈을 감네 슬픔도 기쁨도 외로움도 함께했지 부푼 꿈을 안고 내일을 다짐하던 우리 굳센 약속 어디에 하늘에서 잠자고 추억은 구름 따라 흐르고 친구여 모습은 어딜 갔나 그리운 친구여 그 해저무는 언덕에 마주하고 앉아 바람이 부르는 노래를 듣곤 했지. 저마다의 추억에 울고 웃던 그때가 또 다른 추억이 되어 남았네. 전쟁 같은 세상 속에서 나를 깨우는 단 하나의 그대. 친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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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 부둥켜 안고 함께 걸어가보자. 친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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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잊지 않겠소.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그 뜨거웠던 눈물이 가슴을 적시며 힘겨운 하루도 다 잊혀져 간다. 귓가에 맴도는 절부지 웃음소리, 그 어느 하늘 아래서 잠드나.
숨막히는 세상 속에서 나를 달래는 단 하나의 노래 친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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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 부둥켜 안고 함께 걸어가보자 친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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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잊지 않겠어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나 친구여 부둥켜 안고 나 친구여 잊지 않겠어 다시 만날 때까지 여기는 성도 FM 92.7MHz 박신자의 음악 편지입니다. 오늘은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 책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어린 왕자는 소옥성 B612호에서 어느 날 갑자기 지구에 떨어졌습니다. 그 이전에 누구를 만났는지 상황에 대해서인지 비행기 조종사와 대화를 나누죠. 장미가 있는 그 작은 별을 떠나서 어린 왕자는 첫 번째 도착한 별이 왕이 살고 있는 왕 혼자 있으면서 왕이라고 큰소리 뻥뻥 치는 그런 별을 갔다가 두 번째는 허영심에 빠진 사람의 별을 또 지나왔어요. 그 다음에 도착한 곳이 술꾼이 사는 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업가의 별,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가로등 하나하고 가로등을 켜는 사람, 제일 작은 별이래요. 그래서 연신 껐다 켰다 하는 사이에 지구는 하루하루가 지나간다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여섯 번째 별은 앞에 가로등 켜는 사람 있는 별보다는 10배나 큰 별이었는데 지리학자가 살고 있어서 계속 살피고 누가 뭐가 있더라 하면 적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어른들은 참 이상해라고 말하면서 가는 데마다 의아해하면서 도착한 곳이 일곱 번째로 지구 중에서도 사막에 떨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어린 왕자의 주제라고 해야 될 대목까지 왔습니다. 21단에 여우를 만났습니다. 자, 여우를 만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여우야, 나랑 놀지 않을래?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난 너와 함께 놀 수가 없어. 나는 길들이지 않았거든. 여우가 말했습니다. 아, 미안해.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잠깐 생각해 본 후에 다시 말했습니다. 길들여진다는 건 무슨 뜻이지? 너는 여기 사는 아이가 아니구나. 넌 뭘 찾고 있니? 여우가 물었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찾고 있어. 길들여진다는 건 무슨 뜻이지?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총을 가지고 있고 사냥을 하지. 그건 아주 나쁜 짓이야. 그들은 또 닭을 기르거든. 이것이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야. 너도 닭을 찾고 있니? 여우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난 친구들을 찾고 있어. 길들여진다는 건 무슨 뜻이지? 그건 너무 잘 잊혀지고 있는 거지. 그건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야. 그리고 이제 여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길들인다면 나는 너에게 이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거야. 라는 말을 들은 어린 왕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꽃 한 송이가 있었어. 그 꽃이 나를 길들인 것 같아.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두고 온 별에 두고 온 장미를 생각하게 됩니다. 읽고 이제 여우는 말하죠. 다른 모든 발자국 소리와 구별되는 너만의 발자국 소리를 난 알게 되겠지. 내가 나를 길들인다면 너의 발자국 소리는 땅 밑 굴에서 나를 밖으로 불러낼 거야. 그리고 너는 금빛 머리칼을 가졌어. 그러니까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정말 근사할 거야. 밀은 금빛이니까 나에게 너를 생각하게 할 거거든. 그러면 나는 밀밭 사이를 지나가는 바람 소리조차 사랑하게 될 거야. 그리고 길들일 때는 참을성도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이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갈수록 난 점점 더 행복해지겠지. 그리고 너를 만난 어느 하루는 다른 날과 다르게 만들고 딱 같은 시간을 그 만나는 시간을 다르게 생각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 여우와 어린 왕자의 만나면서 길들여진다는 것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여우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장미꽃을 다시 가서 보렴. 네가 길들인 그 장미꽃이랑 지구에서 만발한 길들여지지 않은 장미꽃이랑 보면은 다를 거라고 말합니다. 어린 왕자의 말은 여우가 어떻게 답을 하냐면은 안녕, 이제 그 비밀을 가르쳐 줄게. 그것은 아주 간단한 거야. 무엇이든 오로지 마음으로만 보아야 잘 보이는 거야. 가장 중요한 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법이거든. 가장 중요한 건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단다. 내 장미꽃을 그토록 소중하게 만든 것은 그 장미꽃을 위해 네가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야. 그리고 내가 길들인 것에 대해서는 영원히 책임을 져야 해. 너는 너 장미에 대해 책임이 있어. 이렇게 여우와 어린 왕자가 대화를 나누면서 관계에 대해서 길들인 것과 길들여진 것은 의미가 다르다고 이렇게 가장 주제를 나눈 것이 여우와 어린 왕자의 대화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번 쉬어가겠습니다. 나훈아의 우정 그리고 슬픔이여 안녕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고향을 떠나올 때 하지만 너와 나는 하늘이 무너져도 편치 말자고 그 가슴에 다져놓은 고향의 친구 메마른 세월 속에 바람은 차도 언제까지나 편치 말자 고향의 우정 고향을 떠나온 지 몇 해가 흘러갔나 다정한 너와 나는 고향의 친구 하늘 땅 걸어놓고 맹세한 우정
어이해 편하여 너와 나 사이 언제까지나 편치 말자 고향의 친구. 외로운 내 가슴에 사랑을 심어놓고 떠나간 당신은 미워하지 않아요. 사랑은 이제 그만 추억으로 변해버려 꿈속의 안개처럼 멀어지고 말았네. 흩어진 낙엽처럼 조각난 추억들 나 혼자 내 가슴에 고이 간직하려. 사랑은 이제 그만 미움도 이제 그만 사랑이여 이젠 안녕 안녕 슬픔이여 안녕 안녕. 흩어진 낙엽처럼 조각난 추억들은 나 혼자 내 가슴에 고이 간직하려. 사랑은 이제 그만 미움도 이제 그만 사랑이여 이젠 안녕 안녕 슬픔이여 안녕 안녕. 사랑이여 이젠 안녕 안녕 슬픔이여 안녕 안녕. 오늘은 어린 왕자, 프랑스 작가 생텍쥐페리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을 사실은 꼼꼼히 읽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덤성덤성 읽어서 이해력에 도움을 주게 될지 혼돈을 하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마무리가 단계가 되었는데요. 이제 이 주인공이 사막에서 비행기 사고를 당한 지 8일째 되는 날이 됩니다. 이제 물도 떨어지고 이러다가 혹시라도 죽을지도 모른다는 위험이 빠졌을 때 또 여우 친구를 가지게 된 어린 왕자가 말을 하게 됩니다. 죽어간다 할지라도 한 친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야. 난 여우 친구가 있다는 게 너무 기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둘 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지쳐서 우물을 찾으러 가요 하고 둘이서 이제 사막을 걸으면서 물을 찾고 있는데요. 거기서 어린 왕자가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물은 마음에도 역시 좋아. 그리고 덜썩 주저앉으면서 하는 말이 별들은 아름다워요. 보이지 않는 한 송이 꽃 때문에 라고 자기 자신의 속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달빛 아래 주름처럼 펼쳐지는 사막의 모래 둔턱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주 그냥 지쳐서 쓰러져서 이제 죽기 직전까지 가는 지친 상황에 어린 왕자는 계속 어린이의 그 순수한 마음으로 말을 하죠. 사막은 아름다워요.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디엔가 우물이 숨어 있기 때문이지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7번째로 떨어진 지구에서 어린 왕자는 여우를 만나고 또 비행기 사고로 추락해서 떨어진 비행기 조종사를 만나고
또 독한 독사를 만납니다. 그래서 1년째 되는 날 이 독이 많은 뱀에게 요청을 해서 자기는 다시 원래 있던 별로 돌아가서 책임지어야 할 장미를 위해서 돌아가야 한다고 요청을 하면서 끝내는 뱀의 독에 의해서 죽게 되는 마무리를 하는 그런 책입니다. 전체적으로 마지막까지 어린이의 시선으로 보면서 사람들 어른들은 참 이상해라고 지구마다 이제 별마다 영심 많은 사람 그다음에 과학자 이런 사람 만나면 참 이상해하고는 지구에서는 그나마 비행기 조종사랑 대화를 되었고 비행기 조종사는 어린 왕자가 유일한 친구였다고 말을 하면서 이 책은 거의 마무리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변에 만나고 있는 살고 있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큰 것에 비해서 너무나도 초라하고 작을 수 있어도 우리가 정을 주고 마음을 주고 또 물을 주고 이렇기 때문에 가까이 있어서 길들여져 있다는 거 정이라는 게 참 무섭다는 걸 그래서 그것이 귀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알게 해준 그런 책이고요. 딱 실례로 하나 들자면 꽃밭에 혹은 꽃집에 그 수많은 꽃이 화려하더라도 내가 정성을 들이고 키우는 화분 속에 작은 꽃 하나에 마음이 들어가서 들여다보게 되는 그것이 길들여진다, 정, 친구 이런 의미로 우리는 소중하게 마음을 주면은 보이는 것들이 있다. 그저 눈으로만 보지 말고 마음으로 보라 이런 책으로 다가왔고요. 한 번 더 마지막 마무리 삼아 읽어드리자면은 이 책의 끝표지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달빛 아래 주름처럼 펼쳐져 있는 사막의 모래의 둔턱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막은 아름다워요. 어린 왕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언제나 사막을 사랑해왔습니다. 사막의 모래 둔턱 위에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고요함 속에 무엇인가 반짝이며 고동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디엔가 우물이 있기 때문이지.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생택치 페리의 어린 왕자 한 권 덤성덤성 요점을 찍는다고 하면서 넘어왔습니다. 여기는 성주 FM 92.7MHz 박신자의 음악 편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곡은 고맙소입니다. 저는 성주 아지매 박신자였습니다. 아직 3월이 남아있는데요. 날마다 꽃이 번긋번긋 핍니다. 그처럼 마음에도 꽃이 활짝 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성주 아지매 박신자였습니다. 이 먹도록 세상을 잘 모르나 보다 진심을 다해도 나에게 상처를 주네 이 나이 먹도록 사람을 잘 모르나 보다 사람은 보여도 마음은 보이질 않아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늘 사랑하오 술 취한
취한 그날 밤 손등에 눈물을 떨굴 때 내 손을 감싸며 괜찮아 울어준 사람 세상이 등져도 말아서 함께 할 거라고 등 뒤에 번지던 눈물이 참 뜨거웠어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늘 사랑하오 못난 나를 만나서 긴 세월 고생만 시킨 사람 이런 사람이라서 미안하고 아픈 사랑 난 당신을 위해 살아가겠어 남겨진 세월도 함께 갑시다 고맙소 늘 고맙소 늘 사랑